안녕하세요 여러분, 부자오빠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ETF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요즘에 ETF에 관심들 많으시죠? 예전과는 달리 이제는 해외 종목으로 구성된 ETF도 편하게 국내 증권사에서 원화로 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단군 이래로 주식하기 가장 좋은 시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미국 주식이 좋은 건 알겠는데 뭐 해외 계좌도 개설을 해야 된다고 하고, 달러로 환전도 해야 되고, 또 매수하려면 미국 주식이 개장하는 밤에 매수를 해야 됩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악조건이 다 겹쳐 있다 보니까 특히나 초보분들이 접근하시기에는 사실 미국 주식이 쉽지가 않았었는데, 이제는 시대가 완전히 변했습니다. 정말 과장이 아니고요. 마음 먹고 딱 하루만 공부하면 누구든지 미국 주식을 아주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꼭 해외 계좌를 개설해서 달러로 매수해야만 미국 주식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는 원화로도 미국 주식을 얼마든지 편하게 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ETF는 워낙에 장점이 많다 보니까 저는 가급적이면 필수로 한두 개 정도는 들고 가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ETF에도 물론 종류가 많지만 특히나 미국 초우량 기업들로 구성된 ETF,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그게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삼성전자와 함께 미국 초우량 기업들로 구성된 세계 ETF 수익률을 비교를 해볼 건데, 바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최근 한 5개월 정도 수익률을 봤을 때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은 16.8%, 삼성전자는 마이너스 7.1%, 킨덱스 미국 S&P 500은 13.3%, KB스타 미국 나스닥 100은 15.8%의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먼저 종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미국 테크 탑10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미국 초우량 기업 10개에 집중 투자하는 ETF고요. 킨덱스 미국 S&P 500은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스탠더드 앤 푸어스에서 선정한 500개 기업에 분산 투자하는 ETF입니다. 그리고 KB스타 미국 나스닥 100은 나스닥에 상장된 기업 중에서 금융주를 제외하고 기술주 중에서 상위 100개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그런 ETF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ETF 이름을 보시면 어느 정도 이제 힌트가 나옵니다. 미국 테크 탑10은 10이니까 10개 기업 집중 투자. S&P 500은 500이니까 500개 기업에 분산 투자. 미국 나스닥 100은 100이니까 100개 기업에 분산 투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확히 100개 기업은 아니고요. 103개에서 104개 정도로 왔다 갔다 하긴 합니다. 어쨌든 뒤에 붙은 숫자가 이제 투자되는 종목의 개수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종목 수가 적을수록 아무래도 변동성이 크겠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탑10과 S&P 500, 나스닥 100이 거의 수익률이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삼성전자가 너무 초라해 보이는데, 사실 삼성전자는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최악의 시기를 겪고 있기 때문에 5개월만 놓고 삼성전자 별로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삼성전자는요, 한번 치고 올라가기 시작하면 정말 무섭게 치고 올라가기 때문에 수익률은 순식간에 역전이 될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최근 5개월간 수익률을 놓고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꼴찌는 맞으니까 뭐 이건 인정을 해야겠죠. 그래서 지금 ETF에 투자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은 가급적이면 저는 미국 기반 ETF를 추천드리고요. 뭐 수익률 보셨겠지만 S&P 500이나 나스닥 100 그리고 탑10이 뭐 큰 차이가 없습니다. 셋 다 너무나도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 취향에 맞게 소수의 종목에 집중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은 탑10이 좋을 거고요. 나는 많은 기업에 좀 골고루 분산 투자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S&P 500이 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어떤 분은 4차 산업혁명에 특히 관심이 많으실 수 있을 겁니다. 4차 산업혁명 하면 기술주와 연관이 깊으니까 기술주 상위 100개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미국 나스닥 100도 굉장히 추천할 만합니다. 글쎄요, 뭐 제가 봤을 때는 셋 중에 그냥 아무거나 하나 골라 잡으셔도 어차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큰 고민거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매수 방법은 단일 종목과 완전히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를 매수하시듯이 그냥 국내 증권사에서
검색해서 매수하시면 되고요. 가끔 검색이 안 되신다는 분들이 계신데 그럴 때는 종목 코드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타이거 미국테크 탑10 같은 경우는 제가 종목 코드 표시를 해놨죠. 위쪽에 보시면 381170 이렇게 6자리 숫자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종목 코드인데요. 만약에 검색이 안 되시는 분들은 이 숫자를 입력하시면 100% 틀림없이 검색이 될 겁니다. 그럼 그대로 매수하시면 되는데 현재 주당 가격이 약 11,885원 정도 하네요. 굉장히 저렴하죠. 제가 아까 소두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요즘에는 뭐 주식 투자하기에 단군 이래로 가장 좋은 시기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 미국 테크 탑10 같은 경우는요, 2021년 4월 9일에 출시가 됐습니다. 이제 막 6개월도 채 되지 않았죠. 아마 앞으로도 좋은 ETF들은 계속해서 쏟아져 나올 겁니다. 그래서 최근 트렌드를 보면 사람들이 웬만큼 관심 있어 하는 섹터들 있죠. 정말 거짓말처럼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해서 신규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굳이 번거롭게 해외 계좌 개설해서 달러로 매수할 필요도 없이 그냥 국내에서 편하게 투자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수수료는 좀 있습니다. 당연히 세상에 공짜는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편하게 매수할 수 있는 만큼 펀드 보수는 1년에 약 0.49% 정도 됩니다. 사실 비싸다면 비쌀 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정도면 투자할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타이거 미국테크 탑10 상위 10종목을 보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페이스북, 테슬라, 엔비디아, 페이팔, 어도비, 컴캐스트 이렇게 총 10종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특히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의 비중이 20%가 각각 넘습니다. 이게 이럴 수밖에 없는 게 미국 테크 탑10은 시가총액 가중 방식이라서 시총이 높은 종목은 매우 높게 그리고 시총이 낮은 종목은 낮은 비중으로 투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총이 상대적으로 낮은 어도비나 컴캐스트는 2%대밖에 되지 않고요. 시총이 높은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는 20%가 훌쩍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타이거 미국 S&P 500 같은 경우는 성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500개 기업에 다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총이 아무리 높은 애플도 5% 정도 수준밖에 투자가 되지 않고 있죠. 상위 10개 종목 중에서 가장 낮은 비중으로 투자가 되고 있는 게 엔비디아인데요. 1.2%밖에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한 10위권에 있는 기업들도 1% 초반대 정도밖에 투자가 되지 않을 것이고 뭐 200위, 300위권으로 넘어가면 소수점 단위로 투자가 되겠죠. 미국 테크 탑10과는 완전 정반대의 느낌이죠. 탑10은 센 종목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한다면 이 S&P 500 같은 경우는 아주 많은 기업들에 조금씩 골고루 투자를 하게 됩니다. 제가 깜빡 잊고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원래는 킨덱스 미국 S&P 500이었잖아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게. 근데 이게 홈페이지 가보니까 자료가 잘 안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잘 못 찾은 건지 아니면 뭐 정보가 누락된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찾을 수가 없어서 제가 그냥 타이거 홈페이지에 가서 이걸 그대로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어차피 똑같은 S&P 500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뭐 타이거든 KB스타든 킨덱스든 구성 종목이나 비중은 거의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편의상 타이거 미국 S&P 500 자료를 가져왔다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KB스타 미국 나스닥 100 상위 10개 종목을 볼 텐데 얘는 미국 테크 탑10이랑 S&P 500 중간에 껴있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애플의 비중을 보면 10.5%, 마이크로소프트가 9.8%, 아마존이 7.5%, 그 다음에 아래로 쭉 내려가서 페이팔 홀딩스가 2.1%. 확실히 S&P 500보다는 상위 10개 종목의 비중이 전체적으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면 S&P 500은 500개 기업에 다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위 기업에 너무 쏠리게 되면 나머지 기업들에게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잘게 쪼갤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상위 10개 기업도 비중이 그렇게 높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미국 나스닥 100은 상대적으로 100개 기업에만 이제 투자하면 되니까 S&P 500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큰 폭으로 비중을 가져갈 수가 있겠죠. 아마 이쯤 되면 감이 오셨을 겁니다. ETF의 기본적인 속성 자체가 여러 종목에 분산 투자하는 것은 맞지만 그 ETF 내에서도 10종목에 투자하느냐, 뭐 100종목에 투자하느냐, 500종목에 투자하느냐
이렇게 성격이 각각 또 다릅니다. 단순히 종목뿐만 아니라 섹터도 이제 구분이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반도체에 특히 관심이 많다 하시는 분들은 필라델피아 반도체에 투자를 하시면 되고요. 특정 섹터보다는 여러 개의 섹터에 골고루 최대한 많이 투자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S&P 500이 가장 좋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정리가 된 것 같으니까요. 이번 영상도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참고가 되셨으면 하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종목들은 누구나 인정할 만한 정말 초우량 기업들로 구성된 종목입니다. 제가 웬만하면 욕먹을까봐 추천을 잘 안 하는 스타일인데, 이 정도 되는 종목들은요, 추천하기에 부담도 없습니다. 별로 까일 게 없거든요. 그럼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